이번 영상에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만큼 더욱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반적인 항목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항목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는 이렇게 괄호를 해서 무엇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개괄적인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지원포부, 2번은 경험 및 경력활동, 3번은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 4번은 대인관계, 5번은 문제해결 항목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개요를 짜야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죠. 지원포부,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 느낌이 나는 항목이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본인의 주요 직무 역량 그리고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입니다. 자, 1번에서는 그냥 단순히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이번에는 우리 그 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얼만큼 있는지, 진짜 관심이 있어서 평상시에도 오고 싶어서 쓴 게 맞는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달라고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해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의 체계적인 이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좀 공부를 해봤는지를 물어보고자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특히나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부분에 대한 기여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는 거겠죠. 1번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직무 역량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일단 1번 키워드 자체가 지원포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포부. 왜 이 회사에 지원했냐?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지원을 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정말로 잘 알고 지원을 했다라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지원포부잖아요. 지원포부.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관심 있는 사업, 왜 관심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지원 동기, 우리 직업관.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과 굉장히 잘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 즉, 직업관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유를 풀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직업관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 이해도를 보여줄 거잖아요. 이해도를 보여주는 그 넘어가는 그 전개 흐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끄럽게 좀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2번을 지금 읽을 거지만 여기 전문성이나 역량이란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도 직무 역량 및 강점으로 기반을 해서 쓰는 거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막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1번은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직업관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이 되고 이 직무 역량의 강점은 조금 거들 뿐, 이런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번으로 오면 경험 및 경력 활동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거드는 정도로 약하게 썼던 직무 역량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 항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문성, 시작부터 전문성이나 역량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 경력, 활동을 먼저 쓰라고 하잖아요. 먼저 쓰라고 하는 게 역량이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걸 먼저 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거 제가 여기 써볼게요. 직무 역량이 메인이 되는 글입니다. 이거는 지원 동기 느낌. 지원 동기는 뭐 이렇게 아니지만 직업관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이 메인이 되고 직무 역량은 거드는 건데 이번에선 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먼저 쓴 다음에 경험을 먼저 쓰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한 가지 경험이겠죠. 그리고 그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그 향상을 시켰던 역량이 입사 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써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되게 좀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역량을 배우고 이것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쓰면 3번, 4번, 5번에 걸쳐서 직무 역량을 구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좀 제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1번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건 지원 동기, 그러니까 직업관이나 우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물어보는 항목인데 여기다가 직무 역량이 절반 이상, 250자 이상 들어가는 것도 조금은 애매해 보이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험은 뭐 경력 활동 이거는 하나를 써야 되긴 해요. 가장 도움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에서 두 가지 역량을 키운 겁니다. 1 경험, 2 역량을 통해서 뭐 A 역량, B 역량이 되겠죠. 각각이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직무 수행 도움, A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B도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식으로 좀 쓰는 개요를 추천드려요. 물론 500자기 때문에 좀 빠듯해 보이지만 다른 항목들과 연계해 봤을 때는 직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항목이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2번에서 직무 역량 두 가지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하나의 경험 속에서 향상시킨 내용들일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은 그 항목별로 제가 정확한 개요와 함께 예시 문장까지 적어두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항목별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와서 이번엔 준법 정신과 윤리의식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할게요. 준법 정신 그리고 윤리의식. 자, 본인의 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 자, 700자입니다. 자, 전체 5가지 항목 중에 가장 많은 글자 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뭐 글자 수 자체가 이 글에 해당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꼭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만큼 우리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준법 정신과 윤리의식은 다 아시죠? 자, 첫 번째 이 순서대로 쓰라고 합니다.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돼요. 본인의 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상충되었으나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율하여 해결하였던 사례. 본인의 손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래도 공익적 선택을 했던 사례와 그 이유. 자,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두 가지 사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좀 결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경험의 결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다시 말하면 사익과 공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첫 번째 거는 두 가지를 조율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사익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공익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결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내용이 두 개가 좀, 물론 경험 배경 자체는 다르겠지만 같은 결의 내용이 두 개가 반복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애매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쓸 것 같냐면 뒤에 예시도 적어두었지만 일단 사례를 쓰는 데 있어서만큼은 한 가지는 굉장히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조금은 가벼울 수 있는 내용을 써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은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 윤리와 같은 조금은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개 다 무겁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사례, 하지만 당연히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진짜 업무 상황이나 어떤 체계적인 조직에서의 발생한 그런 일들로 좀, 그러니까 서로 그 경험의 배경 자체가 조금은 하나는 조금 더 가벼울 수 있고 하나는 좀 더 무거울 수 있는 그렇게 차별화를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만의 생각이에요. 조금 이제 비슷한 결의 이 두 가지 경험을 일단은 모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제가 3번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경험을 쓰세요라는 것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이게 사실은 이 준법 정신과 윤리 의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고민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일단 이 경험 나오기 앞서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이런 사익, 나의 편의를 위한 이런 행동과 조금은 내 행동이 제약을 받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 기준, 선택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가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시작을 바로 그냥 저 첫 번째 체크한 요 경험으로 가는 것에 앞서서 소제목은 적지 않더라도 한두 줄 정도는 여러분들의 편익과 개인의 편익과 공익이 상충되는 서로 조금 다른 경우에 상충되는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택 그리고 행동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사실 뭐 답이 정해져 있어요. 준법, 법을 지킨다.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행동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한두 문장 정도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요는 제가 뒤에 3번 개별적인 항목 그 개요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번은 뭐든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모두 다 600자로서 경험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보세요. 먼저 조금 약간 차이는 있어요. 4번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특장점을 아래 순서에 따라 기술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특장점이 무엇이고 그 특장점이 돋보였던 사례. 그러니까 뭐 대인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의사소통 과정에서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듣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려는 편인가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는 이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회사 생활과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를 써줘야 됩니다. 이제 경험과 입사 후의 활용 방안을 반드시 써야 되는 항목. 똑같은 600자지만 5번 한번 보세요. 문제 해결이라고 적혀 있고요. 본인 또는 속해 있는 단체가 당면했던 문제를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던 경험. 근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어떤 그 사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로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경험 항목이기 때문에 4번과 5번이 그래서 좀 그 개요의 통일성을 가져간다면 5번에서도 입사 후에 여러분들만의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노하우를 좀 풀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물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쓰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래요. 준법 정신 윤리식 여러분들이 혼자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우리 공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그렇죠? 4번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3번, 4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5번에서도 단체나 집단이 당면했던 문제를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혼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가는 상황, 목표를 달성해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노하우로 해결해 가려는 좀 개인적인 경험이면 조금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에 있어서만큼은요. 이해되시죠? 5번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1번 지원 포부를 쓸 때도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단체나 조직이 뭐예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관을 쓸 때 공익을 위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1번, 3번, 4번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더더욱이 본인이 당면했던 스스로 뭔가 혼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혼자 무엇인가를 할 때 당면했던 문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혼자 무엇인가를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니? 이런 것들을 좀 써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1번에서 여러분들의 그 조직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직업관 정도 내용이 나왔고 약간의 직무 역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직무 역량이 메인으로 등장을 하고요. 1번에 써야 되는 직무 역량과 2번에 써야 되는 직무 역량 굳이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1번에 쓸 수 있는 직무 역량이 따로 있고 2번에 쓸 수 있는 직무 역량이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2번은 직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요. 1번도 물어보긴 하지만 그 사업을 조금 더 거드는 수준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2번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역량을 써주시고 3번 여러분들의 준법 정신 윤리의식 할만한이라고 말씀드린 이 내용 그리고 4번의 대인관계, 5번 문제 해결 경험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개별 항목 각각 항목별로 어떤 식의 개요와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좀 예시 문장들은 무엇이 있을지 항목별 디테일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지원 포부였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고 사업 그리고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와 여러분들의 주요 직무 역량 강점을 기반으로 쓰는 건데요. 전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붉게 표현한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인 개요, 작성의 개요, 뼈대라고 보시면 되고 좀 푸르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제가 만약에 이 글을 직접 써서 제출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이다 라는 예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량은 거들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제목부터 바로 직설적으로 보여주자고요.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에 기여할지를 바로 보여주는 게 소제목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소제목의 기능이에요. 다른 거 이상한 어려운 거 쓰지 마시고 그냥 물어본 거 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쓸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도 1인 가구로서 굉장히 또 와닿는 사업이기도 했던 비주택 리모델링 공공임대 사업입니다. 길어서 사업은 뺐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냐? 입주자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싶다. 바로 그냥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안 보더라 할지라도 이 지원자는 이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저 부분에 기여를 하겠구나. 답부터 알 수 있게끔 적어줬습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업의 무엇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난 여기의 그러니까 LH의 이 사업에 큰 관심이 있다라고 써주고 그 다음은 왜 그 관심이 있는지 그 사업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뭐 뉴딜 도시재생이라든지 뭐 주택 임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그 신혼부부 임대 주택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토지 매입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왜 난 이걸 선택했는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사업을 선택해도 되는데 500자인 만큼 하나를 선택하는 게 풀어내기에 좀 더 좀 유리한 그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이유를 쓰는 건데 이유를 쓰는 데 있어서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 그래서 그런 취지를 봤을 때 나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 그 취지랑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싶은 이 니즈, 직업관과 굉장히 좀 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관심을 갖고 있었어 라고 써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직업관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내용으로 써줘야 될 부분들이 이 두 가지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사업에서 어떤 부분에 기여할지를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을 하나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특히나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했는지를 써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선택한 게 입주자 만족도 제고라고 이미 소제목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를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입주자가 어디에 얼마큼 만족시키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특히나 내가 집중했던 부분은 만족도가 높아하는 것이라고 보여줬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유주방이나 이런 것들 속가지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차를 갖기도 어렵고 아니면 주방을 갖춘 그런 넓은 집을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춘 집이 정말 좋은 집일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살고 싶은데 긍정적이지만 하지만 좁은 평소에 대한 불만도 실질적으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기 이런 것들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쌤 어떤 사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선택해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직업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다라고 설명만 할 수 있으면 어떤 사업이든 좋고 그리고 조금 더 인상 깊고 그러니까 기여하고 싶은 부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 사업 띄우고 후기라고만 검색해도 나와요. 그 실제로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카페 들어가 보면 그 사업에 실제 신청을 해서 입주까지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편리하다, 불편하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칭찬 일색으로 도배된 뉴스 기사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부분이 진짜 도움이 되네. 저런 부분은 아쉽구나. 보완을 해야 되네. 이런 정도의 내용을 금방 찾아볼 수 있거든요. 후기 플러스 어떤 사업명과 플러스 후기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을 모두 보여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부족하면 장점만 써도 무방하지만 장단점을 모두 다 균형감 있게 작성해 주시면서 잘 알고 있다 라는 내용을 어필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필하려는 거는 만족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족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 들어야겠구나 라는 내용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만족도를 어떻게 좀 더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은지가 그 다음 꼭지예요. 당연히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사회 환경, 생활 환경에 맞추어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불편한 내용들이 있다면 잘 우리가 정리를 해두었다가 다음번 비주택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사업지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겠죠. 종합을 하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시면은 자료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여기 조그만한
그 어포스트로피 보이시죠? 요 정도로 그냥 이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걸 지원해주는, 거드는 정도의 역할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고충이 무엇인지 수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어떤 서비스적 요소, 실제 평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비주택 건축물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그러니까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다. 요 정도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준다면 일반 항목 500자 빠듯빠듯하지만 잘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건 역량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메인으로 등장하는 항목은 아니고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원 동기 왜 지원하는지를 따로 물어보고 있진 않잖아요. 1번에 지원 포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직업관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랑,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여하고 싶은 부분을 전개하는 조 과정, 장단점을 잘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 내용, 사업명과 후기를 검색하면 알 수 있다는 점, 요 점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파란색으로 적은 그 예시 문장들을 여러분들만의 내용으로 바꿔서 작성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2번, 경험 및 경력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 바로 이제 메인이 직무 역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먼저 기술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험인지, 그리고 귀하가 지원한 직무 수행 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기술합니다. 500자. 물어본 거 뭐예요? 어떤 경험인지 먼저 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역량을 향상했는지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있다는 건 문단을 나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도 문단을 하나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굳이 저는 문단을 안 나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다시 넘어와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냥 바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막 경험, 어떤 조직이었는지 이런 사전 설명에 들어가면 이따가 2개 역량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는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경험인지 바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 동아리,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쓴다면, 저는 예전에 학회랑 동아리를 다 했었는데, 이 동아리 회장으로서 연간 동아리 행사 기획과 운영 부분을 총괄했다. 그래서 그리고 행사들이 동시에 진행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OA 프로그램, 컴퓨터 활용 능력이었죠. 느껴지십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어떤 역량을 어필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쓴다면 사무행정 직무자이기 때문에 사업 기획력, 기획 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 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을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동아리가 떠오르더라고요. 1년 동안 했었던 동아리, 아니면 인턴 경험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사실 이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으로 써야겠다라는 데 있어도 고민은 그렇게 크게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서는 물론 이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 하나밖에 못 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써야 될 건 두 번째, 세 번째 꼭지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경험으로서의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았던, 여러분들이 잘 말할 수 있는 경험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번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역량이 어떤 식으로 업무 수행 시에 도움이 될 건지를 좀 잘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똑같아요. 개요는 이 경험을 통해 키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역량, 물론 제가 이제 사업 기획 능력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물론 여기서 당연히 보여줬잖아요.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업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키웠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죠. 그냥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는 연간 동아리 행사 기획과 운영 부분을 총괄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살짝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기획 능력이 이 직무자로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만 쓰면 조금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직무수행 계획서, 직무기술서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두 번째 어필했던 거, 이걸 활용했으니까 이 능력이 키워졌죠. 또 이제 이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던 게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랬을까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특히나 또 OA 자격증, 여러분들 만약에 컴활 같은 거 있으면, 아니면 모스나 워드도 괜찮습니다. 이 자격증도 취득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문서 작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좀 더 메인이 돼야 된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에 요 내용 개인적으로 50자에서 100자, 그리고 나머지가 한 200자 정도씩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구조로 한번 역량을 두 가지 정도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직무 역량까지 작성해봤습니다. 3번 가장 많은 글자 수를 써야 되는 거라서 저도 좀 최대한 상세하게 예시를 들다 보니 조금 글자의 폰트 크기가 작아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준법 정신과 윤리의식,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 법을 잘 지켜야겠죠, LH. 본인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을 순서에 따라 기술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저는 이런 식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법 정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생각을 먼저 그냥 소제목 없이 짧게 써주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요 소제목을 통해서 써주고 이 내용은 두 번째 소제목을 통해서 써주는 겁니다. 바로 보이시죠? 조율해서 해결했던 사례, 조율 사례는 요 두 번째, 여기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이 경험으로 쓰는 거구나. 공익선택 사례는 이런 경험으로 써주는 거구나. 이 키워드를 그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뭐 조율 땡땡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선택 땡땡이라든지 이렇게 써줌으로써 앞에 이렇게 소제목이 없이 한두 문장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요구하는 바가 정확히 드러나는구나를 좀 언급을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소제목은 전 굳이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은 했어요. 자, 뭘 쓴다고요? 첫 번째, 바로 경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준법 정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고요. 개인의 편익을 추구하는 것과 공익을 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무슨 기준으로 행동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의 행동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유,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준법 정신이라고 3번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법이 갖는, 법이나 뭐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이 갖는 이 의미에 대해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조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사익 추구가 위법에 해당하면 어떻게?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LH의 자기소개서에는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법에 해당할 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멘트들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조율 사례에 대한 경험을 쓸 거고, 두 번째에서는 공익 사례 경험을 쓸 건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결 자체를 하나는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만, 하나는 조금 더 가볍게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례, 또 다른 하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업무도 괜찮지만 둘 다 좀 둘 다 가벼운 이야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이상은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배달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면은 지하철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주차장, 여성 우대 주차장, 여성 전용 주차장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적어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 실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겪고 있는 일을 한번 써봤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경험,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개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서론에서는 무슨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들어갈 거잖아요. 전화 보세요. 실제로 요즘에 배달을 많이 해서 먹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일회용품을 자주 써요. 굉장히 편리하죠. 하지만 그걸 많이 쓰면 쓸수록 이 일회용품에 대한 처리나 아니면 재활용에 들어가는 사회, 공익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는 결정 행동은 뭐야? 여기서 이제 조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어려워요, 솔직히. 배달 올 때마다 사기 그릇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배달시키기 전에 최소한 일회용 수저 집에 있는 거, 저게 뭐죠? 알루미늄으로 만든 건가요? 아무튼 그 일회용 수저는 안 받는다고 체크하고, 좀 더 진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먹고 난 후에 일회용 용기는 철저하게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는 거, 실제로 제가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일상에서. 그리고 수납함 등으로 재사용하기 거의 안 하긴 하는데 이 정도 있다,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큰 거는 쓰고 있다 정도로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살짝 MSG라고 할까요? 써주는 겁니다. 느낀 점, 편리하게 우리가 배달을 계속 시켜 먹으면서도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겠다. 이 정도 굉장히 현실성 있고, 또 너무 사익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사익을 포기하려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릇을 가지고, 냄비를 가지고 그 매장에 방문해서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하고 가져와야 돼. 일회용품을 안 써야 돼. 근데 그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안 쓸 수 있는 건 안 쓰되, 쓰는 건 쓰더라도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나는 노력을 한다, 이런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공익적 선택 어떻게 해야 되죠? 공익 제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공익제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거 보면. 근데 다른 사람을 보고 몰래 가서 뭐 신고하고 신문고에 올리고 이런 내용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업무 상황에서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데 그걸 나만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나만 눈 감으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던 사례. 그리고 그것이 이 규정에 조금 더 어긋나는, 아니면 규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 조직,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 이런 것에 좀 어긋나는 그런 행동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자수 그런 내용들을 좀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고, 혹시나 내가 실수하더라도 난 스스로 이렇게 좀 잘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달라라는 어필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전 저라면 이런 내용을 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내용 보시면 실제 예전에 좀 회사 다닐 때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솔직히 그냥 뭐 좀 안 쓰는 문서기도 하고 뭐 저만 조용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단, 이런 고민하는 흔적, 고민했던 경험이잖아요. 고민한 흔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소한 잘못들이 쌓여서 불신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손해나 불편함은 뭐예요? 좀 심적인 불편하죠. 내가 안 말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또 꾸지람 받고 그럴 텐데,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문서 작성해서 보고하고 다시 보관함에 넣어야 되는데 번거로운데, 이런 거지만 어떻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스스로에게 떳떳했잖아요. 그리고 규정을 잘 지키자는 다짐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4번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특장점을 아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 자, 특장점을 작성을 하는 거. 대인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뭐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한 게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순서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장점이 무엇이며 사례. 무엇이며 먼저 보여줘야 되잖아요. 특장점이 특징과 장점을 합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특장점이 회사 생활 및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보시면 일단은 소제목부터 바로 보여주세요. 이 장점이 이 이슈를 나중에 해결하게 한다. 이 사례에서 이 이슈를 해결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해결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어떨까 싶고, 장점. 그러니까 일단은 특징부터 먼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순서를, 요 작성 개요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만의 특징, 장점인데 특징,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경청을 잘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물론 다 좋은데 팩트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선택인데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그게 장점인 이유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이 팩트 자체가, 이 행동 자체가 장점으로 바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자체가 장점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징을 3문장 써주시고 그것이 장점인 이유로 이렇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한 문장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특장점이 잘 보였던 사례가 있다라고 써주시는데, 이제 사례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들어가죠. 어떤 조직에서 무엇을 하던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대인관계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조직 사회에서의 경험이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때 발생한 이슈, 뭐 반드시 문제점일 필요는 없어요. 문제 해결 관련해서는 5번에서 정확하게 문제 해결이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한 구성원이 독단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제가 그냥 드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요 내용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슈 해결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바로 그냥 가서, 야, 우리 합의한 내용 아니고 우리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행동하기로 했는데 왜 혼자 하냐? 라고 상황 설명을 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냥 바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 중립 기여를 받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의견을 내는 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슈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한 것은 뭐야? 이제 요 내용이죠. 이제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일단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기서의 왜는 뭐 사실 뭐 생략이 되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일단 넣어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습관적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의견을 내린 그 문장 다음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질문을 정해서 물어봤더니 어떤 의도와 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팀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행동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었구나,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조금 더 가급적이면 의논대 처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라고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항목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메인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남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이 일단은 여기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써줘야 돼요. 입사 후에 여러분들의 직무, 뭐 사무행정이면 사무행정, 건축이면 건축, 여러분들이 직무자로서 어떤 상황들이, 그러니까 주로 맞닥뜨릴 상황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내 특장점을 잘 발휘해서 잘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번은 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주 쓰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항목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경험 항목이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은 더 경험 항목이고 이번엔 창의적인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뭐 파란색 자체가 없다는 건 예시가 뭐 딱히 없다라는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파란색이 거의 메인을 차지했던 1, 2, 3번과는 좀 대조적이죠. 조금 더 그러니까 빨간색만 있는 건 쉬운 항목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여러분들이 혼자 뭔가 사부작사부작 되는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창의적인 방법, 그냥 창의적인 방법 떠올리자 하면 떠오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방법, 해결 방법을 떠올리는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4번에서 뭐였어요? 대인관계를 대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들만의 정확한 가치관이자 기준. 5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인 방법을 떠올리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 이것이 중요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해결 방법의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런 해결 방법을 떠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예요. 가정법. 만약 내가 아니라 뭐 내가 아는 교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아는 진짜 좀 천재인 누구 친구가 어떻게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가정법을 활용하는 게 나만의 조금 더 브레인스토밍이나 생각을 여는 창의적인 방법의 노하우다. 왜 그 노하우가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효과가 한두 줄 정도 좀 들어가고요. 그냥 가정법을 활용한다는 게 느낌은 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이제 그 경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경험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제시를 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이었고 문제 발생한 게 무엇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다짐 및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대인관계의 상황과 조금은 이 내용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창의적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조금 더 나은 방법, 기존의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해결하는 게 덜 수고스럽고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내가 한번 창의적으로 해결해봐야겠다라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문장이 하나 들어간다면 조금 더 납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365일 24시간 내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계기가 있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한 방법, 나만의 이 노하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가정법 노하우. 근데 왜 그 당시에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유. 항상 이유 문장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생각한 그 문장 다음에는 이유 문장이 나온다. 이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더니 이런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 창의적 해결 방법을 적용했더니 이러한 문제 해결 성과를 거뒀다. 요거는 그 앞에 4번 항목과 좀 그 구조적인 통일감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는데 5번 항목은 안 물어보잖아요. 4번과 다르게 이런 여러분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노하우가 회사 생활 및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괄호를 해뒀어요. 근데 저라면 통일감을 똑같은 600자끼리의 통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4번, 5번 경험 항목을 쓰는 것 빼고는 1번, 2번, 3번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자기소개서 항목이 굉장히 또 중요한 LH 서류 전형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린 설명 잘 참고하셔서 답은 아니겠지만 예시 문장 이런 것들 다 참고하셔서 레퍼런스로 가져가서 갖다 쓰시고 잘 참고하셔서 꼭 서류 통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 하단의 댓글로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가능한 한 빨리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LH 자기소개서 분석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